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인사드립니다. 폭등 중. 일단 폭등에 대한 좀 정의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연간 기준으로 한 30% 정도 상승하면 폭등 중.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임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자, K 시총 4천조를 넘었다는 이야기. 제가 요런 시절에 뭐 한 부동산 주식은 한 3천조, 부동산은 7천조. 그러면서 그 비율이 3대 7 정도다. 이거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뭐 6대 4 정도는 돼 줘야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올라서 요런 비율로 갈 것인가? 주택 시장이 가격이 폭락을 해서 갈 것인가? 지금은 주식 시장 폭등하면서 요 형태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페널티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도 예고되어 있다. 은근히 이 부동산을 띄우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갔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제가 아주 주옥 같은 말들도 작년에 남기곤 했었는데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의 무게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은 채권 같은 것이다. 자,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과거같이 고수익을 안겨주기에는 좀 힘든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것도 그 고가의 아파트들, 어, 누구든지 많은 대출을 내서 이 젊은 층들이 이 저금리, 보통 대출 금리 절반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내면서 살 수 있는 요런 상품 정도에나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 있는 정도지. 10년 전의 아파트 가격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좀 올랐다고 팔고 집 사면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주택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금리 2%에서 6%. 21년도에 대출했던 사람들 대구는 많이 없지만요. 수도권으로는 여전히 많거든요. 자, 그때 대출냈던 사람들 5억 대출자, 이 서울 기준으로 보통 이 정도 대출 냈으니까요. 100만 원 정도 되는. 누구는 주식으로 막 대박 났다는 인증 글들이 올라오는데 누구는 이자를 갚는다고 등골이 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요 말도 공감합니다. 김종인 국가 대도약 뭘 아냐? 회의적이다. 이 자칫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때는 지금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장에 한 푼도 없다. 6070 사이. 쓸 돈이 사실 많이 없긴 합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익자가 아니라면 대다수는 통장이 통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막 기초연금 이게 전 국민을 골고루 같이 지급해 줘야 되지. 이거 돈 빼죠. 돈 빼서 현금으로 보관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어땠나요? 예금 잔뜩 해 놓으니깐 국가에서 요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행 못 믿겠다.' 돈 빼서 금고에 보관하는 그 현상이 우리는 기초연금 때문에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폐교 바람. 제가 연초가 되면 한 번씩 이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다뤄 드리곤 했었는데요. 서울에 입학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10명, 서울인데 10명 남짓 입학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하고요. 대구의 월곡초등학교 졸업식과 폐교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수원도 인구가 엄청 근래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도 폐교를 앞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그러하면 줄어든 곳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경제발뉴스 제가 아침에 요 제목까지 캡처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다. 세금 더 많이 내라. 누구한테?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누구? 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두드려 패겠죠. 이거 아니고서야 뭐 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금리 2.5% 너무 심했죠. 예금 금리 2.5% 너무 심했습니다. 그 올린다고 한들 와 하루에도 삼전 하이닉스는 막 2% 3% 이상씩 올라가니까 야 이 은행 예금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2.8% 준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 증시는 4,500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5천이 언제가 될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정도. 물론 주식 투자자 중에서 작년 그 좋은 시장에서도 4분의 1은 요건 손실 계좌라고 하죠. 4분의 1은 손실 계좌라고 합니다. 이게 안 맞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더 늦으면 못 산다는 2030의 매수. 금리를 낮게 해 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더 늦으면 못 산다? 지금 여기만 사고 있는 주로 사고 있는 계층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구의 매도 물량 4만 개, 뭐 전후 어쨌든 과거에 4만 2천 개 수준까지 갔던 것이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세 물량이 좀 이상하죠. 4,100건에 육박해 갑니다. 이때 3,600개 선도 작년까지는 떨어졌었거든요.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한 5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10%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 월세 물량은 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보다 더 많은 상태. 대구 아파트 거래량 12월 달 거래량이 뭐 2,300건, 400건 정도 선에서 2,300건, 400건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요맘때에서 지난달에 봤을 때 한 300건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난다고 해봐야 2,400건. 요 예상치 좀 예전에 써놨었죠. 2,400건 정도 예상된다고. 이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한창 때는 600건이 넘어설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800건 요때도 법인 매입했는 거 빼더라도 600건 이상이 3주 되었다가 다시 500건대, 600건대에서 거쳐서 다시 400건대, 지난주엔 400건대. 이번 주에도 보면 뭐 400건대 거래량 수준에서 그칠 것을 보여줍니다. 상승은 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요게 약간 상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약간 찝찝한 부분일 거예요. 물론 1월 달에는 조금 적긴 합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달에 비해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풀려 나오면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건당 거래 대금 아직까지 뭐 한 110건 정도 거래되었으니까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억 이상 거래량 12월 달 317건 거래가 지금 한 90%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요것도 치고 나가지 못하죠. 6억 이상 거래한 거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300건대 중반.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긴 합니다. 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때는 이때다. 조금 오르는 때. 이때를 맞이해서 23년도 입주했던 35,000 세대 아파트. 이런 것들 손바퀴 밀어놔야 되거든요. 손바퀴 밀어놔야 되거든요. 자,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버머 월드 메르디앙 웨스턴 카운티. 엄청난 신고가 4,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거래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82평이에요. 82평. 15억 7천. 28년도에 15억 3천에 거래되었다. 그 10년 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2015년 혹은 2012년 10년 전 대비 가격이 그래도 뭐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요. 이런 것들이 제일 괜찮은 동네에서 10년 사이에 2배. 수도권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겠죠. 만약 10년 전쯤에 뭐 이때는 언젠가요? 2011년도에도 10억까지도 갔었네요. 10억. 그럼 뭐 15년 동안 가격이 50% 올랐다? 15년 동안 가격이 50% 올랐다?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10년 전 가격보다 못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한 것 같다. 자,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의 지난번에 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9억까지 갔었나요? 8억 9,500. 요 끝에는 아마 9억 10억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요. 10억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가 10억까지 갔었다가 10억이 가장 최근 거래. 요 8억 9,500은 그 이전에 신고던 거래.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4,500만 원. 그 이전보다 올랐습니다. 인근에 이제 분양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7억 2천. 근데 이게 국평이 8억을 넘어갔다. 약간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7억대에 있던 것들이 8억대로 간다. 6억대에 있던 것이 7억대로 간다. 이걸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7억짜리 아파트가 한 2억 올라서 갑자기 뭐 9억이 된다. 뭐 이러면 폭등. 뭐 그 정도 생각해 볼겠는데요. 요즘 워낙 주식 시장이
삼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5만 전자, 6만 전자 하던 것이 지금 뭐 13만, 14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하이닉스 뭐 20만 닉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뭐 7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부동산 시장이다. 5억대, 6억대 아파트들은 뭐 채권 수익률 정도? 예, 그 정도 수익률.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3%, 4%? 물론 저 윗단에 아주 뭐 최고로 잘 올랐는 게 한 10% 정도, 뭐 이 정도. 그러면 이 주식에서 최고로 잘 올랐는 거, 네, 작년 기준으로 원익홀딩스, 예, 텐베거 나왔었죠. 1400%. 작년 기준으로 1400%. 14배가 올랐습니다. 14배가. 육전 태양하네스 5억 4천, 동대구 이안센트럴D 5억 2천. 요건 소형평형입니다. 예, 동대구 지역 장난이 아니더라. 이 수성구 사람들이 요쪽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두류역자이도 25평이 5억 천. 이안 동대구 9평 5억 천. 5억대 아파트들 조금 괜찮았고요. 4억대 아파트는 조금 서운하죠. 예,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 이전 가격대들이 그 한참 이전 진천역 AK 그랑플리스 한번 볼까요? 요건 2층이라서 요거 좀 제껴두고 진천역 계룡 61 요거 한번 볼까요? 가격 4억 3천인데요. 5층 조금 저층이긴 하지만 근래에 4억 3천 4억 3천이라 그러면 과거로 좀 많이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좀 많이 거슬러 가봐서 2018년 4억 2천 8년 전에도 가격이 그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3억 5천에서 4억 3천. 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요것도 선방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 이자 내고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집 사는데 1억 5천 가지고 2억을 대출 내 가지고 샀다. 사실 뭐 그닥 괜찮은 투자 상품은 아니었다고 지금은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실거래 가격 확인해 봤고요. 하실 분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제 근래에는 주식 시장이 더 좋을 거라는 작년에 그 하반 중반기 이후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 시장도 오르고 있다. 비싼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다. 근데 그 상승률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곱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상황. 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워낙 풀어대기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 주택을 죽이기 위해서 애쓸 수 없는 상황. 대구에 미분양 8천 개, 부산도 미분양 8천 개 정도 됩니다. 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내버려 두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 자꾸 주택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물었던 사람들도 요새 얘기를 안 해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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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식이 이런데 막 자꾸 오르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한창 집값이 폭등하던 그런 시기에 사람이 두 명만 모이면 이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모이면은 그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에 잘 없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함께 해요.